천룡팔부 5권 시작하겠습니다. 왕후원은 이 세상 무공의 모든 이론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룡소설에서 암기력만큼은 왕후원이 1등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굳이 왜 하필 그걸 떠벌리며 자랑하는 걸까요? 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 문파들은 쌈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왕후원을 데려가려고 말이죠. 저도 한 명의 강호인으로서 이번 건 참지 못하고 유행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기를 던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 대머리 놈의 팔을 아작내버렸지 뭡니까? 그런데 넌 또 뭐냐? 한 놈을 처치해도 또 다른 놈이 덤벼들었으니 더 이상 저 같은 쩌리들이 낄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각각 50인력 고수들의 생사를 건 전투라 정말 살벌했죠. 누가 이기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엄청난 포상 왕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런 비겁한 놈들, 남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언을 몰래 뒤로 빼낼 작정이냐? 나도 한입 하자고 하기엔 좀 민망해서 참았습니다. 이들은 우선 단해부터 해치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귀인이 저들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누구지? 이렇게 고강한 사람은 당최 이름하여 포부동, 이자는 모형복의 4대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50인력 고수들은 본능적으로 싸움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여 포부동이라는 무서운 상대를 덮쳐왔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포부동은 그 두 명의 얼굴을 그대로 함몰시켜 버렸습니다. 하여 모두들 불이 나게 도망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부동이란 자는 이번엔 단해를 타겟으로 잡았으니 말끝마다 아니로소이다 거리면서 단해를 비꼬고 있었습니다. 비꼬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왕후원이 단해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포부동이 네가 있어서 말하기가 거북스러우니 이제 좀 꺼져줄래? 라고 했고 모형복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작별을 구하고는 밖으로 나와버린 단해였습니다. 그나마 아주와 아벽이 마중 나와 조금의 위로라도 해주었지만 왕후원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고 일면식도 없는 모형복에 대한 질투심만 점차 커져갔습니다. 다음날 단해는 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파 식당에 들렸고요. 그런데 식당 안에 한 남자에게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쫄았던 걸까요? 단해는 점소이에게 저 남자의 술값을 내가 계산하겠다고 했고 이에 그 남자는 같이 동석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통속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술이나 진탕 마시자며 술을 한 대접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먹어보기 전까진 모르는 법이죠. 넙죽 술을 받아 먹기 시작하는 단해. 첫 잔부터 숨이 막혀왔죠. 내가 너무 급하게 마셨나? 남자는 단해를 보고 잘 마신다며 칭찬하면서 바로 한 대접 가득 또 따라주었습니다. 단해는 오늘 잘못 걸렸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해의 육맥신검이 발동 걸리더니 단해의 내공이 손끝으로 모여들었고 새끼손가락에서 방금 마신 술이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핫! 이제 잘못 걸린 사람은 누구일까? 나일까 너일까? 단해는 술이 새어나오는 새끼손가락을 건물 밖으로 내민 채 따라주는 술을 족족 마셔버렸습니다. 어느새 40대접이나 마셔버렸고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동네 사람들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술로 승부를 낼 수 없게 되자 밖으로 나가자는 남자였습니다. 이번 대결은 경공술이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먹고 전력 질주를 한다고? 저였다면 위아래로 폭포수가 뿜어져 나왔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조금의 힘든 기색도 없었습니다. 단해의 내공이 1100인력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 남자는 뭐란 말인가요? 결국 술 대결과 경공술 대결에서 비기고만 두 사람. 그리고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역시 모형공자의 실력은 명성대로였군요. 아닙니다. 저는 대리국에서 온 단해입니다. 아니 모형공자도 아닌데 어찌 그리 강하시오? 실은 육맥신검으로 술도 흘려보냈고 경공술은 능파미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히 털어놓자 남자는 자신의 이름은 교봉이라고 소개했고 또 당신같이 거짓없는 사람과는 의형제를 맺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여 두 사람은 교봉을 형으로 단해를 동생으로 하여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봉이란 남자는 단해의 육맥신검의 무공만큼은 자신조차 상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봉을 방주라고 부르며 찾아온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났다는 얘기였고 가보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싸움을 지켜보는 3명의 여인이 단해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주와 아벽 그리고 왕후원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저 왕후원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단해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개방의 송장로와 모형복의 4대 부하 중 한 명인 풍파학이었습니다. 이때 송장로는 200인역, 풍파학도 200인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단해를 비꼬던 포부동이라는 자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교봉에게 득달같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포부동도 200인역으로 어젯밤 고수들을 단번에 해치운 실력자였으니 내 칼을 받아라! 퍽! 어라? 교봉이 살짝 툭 치니 포부동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교봉이 이번엔 송장로와 풍파학의 싸움을 단번에 막대기 하나로 중단을 시켰고요. 방금 전 교봉의 막대기 봉법을 보고는 왕언이 말했습니다. 타구봉법을 쓰다니? 그럼 저 사람이 개방의 방주? 그랬습니다. 단해가 의형제를 맺은 교봉은 개방의 방주였습니다. 개방은 천하에서 제일 큰 방이었으며 강호에서는 새로운 지존을 북교봉 남모용이라 불렀는데 북교봉이 바로 이 남자였죠. 그 누가 어찌 교봉 앞에서 나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포부동과 풍파학은 겸연쩍은 모습으로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교봉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개방의 간부 전관청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자가 말하길 모형복은 개방의 원수인데 왜 저들을 그냥 보내주었냐는 거였죠. 그런데 전관청의 말투가 구전과는 달리 매우 불손했습니다. 교봉은 며칠간 그들을 봐왔지만 나쁜 자가 아니었다고 대답했고요. 그럼에도 전관청이 계속 무례하게 나오자 교봉은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상을 밝히라고 소리쳤고 이에 전관청은 저도 모르게 움찔해버렸습니다. 하여 교봉은 이자부터 손봐줄 생각이었죠. 교봉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으니 그것은 151역 전관청도 마찬가지였기에 즉시 개방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4명의 장로들이 뛰어나와 교봉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요? 교봉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방 장로들은 각각 201력씩이었으며 개방의 방주 교봉을 반드시 사살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교봉도 이젠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여 최종 변기를 꺼내들었죠. 바로 강룡 채팔장의 항룡유의를 말이죠. 이렇게 천룡팔모 5번이 끝났습니다.